마음이 곧 삶이다. 율곡 이이에게 배우는 어른의 품격. 안녕하세요. 노을빛 산책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햇살처럼 오늘도 당신과 함께 마음의 산책을 떠나려 합니다. 한 사람의 품격은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이 드러나죠. 젊을 때는 외적인 화려함이나 성취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썼다면 이제는 내면의 깊이와 진정성이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오늘 산책에서는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실천하는 지성인 율곡 이이 선생의 말과 삶에서 어른의 품격, 인생의 깊이를 배워보려 합니다. 율곡 이이, 본명 이이는 1536년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나 1584년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49년의 짧은 생애였지만 그가 남긴 지혜와 가르침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 앞에서만 공부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19세에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를 탐구했다가 성리학으로 돌아오고 9차례 과거에 모두 장원하며 구도장원공이라 불렸죠. 무엇보다 그는 평생 실천하는 학문을 강조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유명한 사임당 신씨였습니다. 사임당은 경사에 통하고 심은, 서화에 뛰어났으며 이이의 초기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6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3년간 심요를 했고 이후 불교와 성리학을 오가며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23세에 퇴계 이황을 만나 학문을 묻고 토론했는데 이황은 이이의 재능과 학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밝고 쾌활하며 기억하고 본 것이 많고 잠옷 학문의 뜻이 있으니 가히 후생이 두려울 만하다. 그는 자신이 살아간 시대를 중세기, 즉 쇠퇴해가는 중간 시기로 인식하고 대개혁의 경장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동우문답, 만원봉사, 성학집료, 경몽요결 등을 통해 시대에 맞는 개혁과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 서서 당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 하나를 건네드립니다. 이 거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율곡이 평생 추구했던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큰 뜻이 없으면 마음이 떠돌 뿐이다. 큰 뜻을 품어야 늦지 않습니다. 율곡은 늘 입지부터 강조했습니다. 뜻이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는 경몽요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대기지, 먼저 그 뜻을 크게 하라. 성인을 본보기로 삼아 평생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율곡이 말하는 입지는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는 공부를 통해 반드시 성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각고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는 신념을 불어넣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와서 뭘 더 해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기죠. 하지만 율곡은 말합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자신의 진짜 모습.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뜻을 세우는데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요. 율곡은 뜻이 서지 않았을 때의 3가지 패단을 경계했습니다. 첫째는 불신, 성현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지, 변화가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셋째는 불용,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한계를 긋고 현실에 안주하며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는 성인과 현인이 되는 것이 모두 자기 스스로 하기에 달려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요.
어떤 분은 60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80세에 첫 개인전을 열기도 하고, 어떤 분은 70세에 봉사활동을 시작해서 생애 가장 보람찬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큰 뜻이라는 것이 반드시 거창한 것만은 아닙니다. 율곡은 또한 평생의 스승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스승은 몸과 마음의 기본을 세우고 통찰력을 갖도록 돕는 존재이며, 현명한 사람은 위인을 모범으로 삼아 그 향기를 간직하려 합니다. 율곡 자신도 퇴계 이황을 만나 삶의 방향을 바로잡았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실천하라는 입지필행도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침착하게 하고 널리 배우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실에 근거한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만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학문은 널리 배워야 하며 마음을 굳게 세운 뒤에 넓게 배우고 알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뜻이라도 굳은 의지가 없고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며,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자기 확신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가짐 자체가 가장 큰 뜻이 아닐까요? 그 뜻을 품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율곡이 말하는 입지의 정신입니다.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목을 베는 칼이다. 말을 아끼고 실천으로 보이세요. 율곡은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깊이 알았습니다. 그는 경몽요결에서 지연, 즉 말을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신원구원, 말을 신중히 하고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말이 간략해야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실속 없는 말은 오히려 신뢰를 잃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안정된 자는 말이 적고, 말이 간략해야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말과 많은 생각은 마음에 해로우니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말을 가려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그는 언행일치를 평생의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말은 공허하며, 특히 높은 지위의 사람은 행동이 없는 말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고 변명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했습니다. 율곡은 말의 도리를 살피라고도 했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가 온 다음에 말해야 하며, 앞뒤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직언은 피해야 합니다. 과묵이란 말을 아껴 두었다가 반드시 해야 할 때 주장과 논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게 됩니다. 살아온 경험들,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쌓여서 할 말이 많아지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적어집니다. 왜일까요? 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리더의 말법을 지키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리더의 말은 강력함으로 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며, 언로를 열고 말의 참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로 보장은 쉽지 않으며, 리더의 권위적 태도나 조직원의 침묵이 언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저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없이 실천하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말로는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신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가족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정작 가족과의 시간은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있죠.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 후배들이나 자녀들에게 조언을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율곡이 말했듯이 리더의 말은 강력함으로 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때에 맞게 말하면 말이 간결할 수밖에 없고, 말이 간결한 자는 도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선왕의 법복, 법원, 덕행이 아니면 감히 입거나 말하거나 행할 수 없으니 이를 일생토록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아닐까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충고보다는 모범으로,
비판보다는 격려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곡이 우리에게 전하는 치연의 지혜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세상이 흐려 보인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인생을 다스립니다. 율곡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 정심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마음은 내 안에 있으나 다스리기 어려우며 항상 몸의 주인이 되어 모든 일에 기강을 주도함으로 잠시라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마음 공부는 매일 매 순간 해야 하며 조급한 마음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4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경건한 마음 유지, 일에 집중하고 생각 살피기, 뜬구름 같은 생각에 끌려가지 않기, 빨리 효과를 얻으려 하지 않고 밤낮으로 노력하기입니다. 오만함, 욕심, 가득 찬 뜻, 끝없는 즐거움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주일무적, 마음을 한 가지로 집중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정성을 다하고 다른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했죠. 주경, 공경하고 조심하며 삼가는 마음은 마음이 한 가지로 집중되는 공경함의 본질이자 작용입니다. 고요함과 움직임은 안정된 본성을 유지하고 정진하는 노력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각종 미디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멀티태스킹이 능력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이지만 정작 깊이 있는 사색이나 집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율곡은 리더의 8가지 마음 공부법도 제시했습니다. 어지러운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선한 본성을 닦는 데 힘쓰며 욕망을 적게 가지고 경의 마음을 가지며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7가지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절제하며 마음을 항상 올바르게 유지하고 경으로 안을 반듯하게 하고 의로서 밖을 반듯하게 해야 합니다. 7가지 감정이란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두려움, 사랑, 욕망을 말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곡은 또한 선차로심,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마음 공부는 매일 매 순간 해야 하며 조급한 마음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수행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요?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곳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 방향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다듬는 것. 그것이야말로 평생 공부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라는 율곡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홀로 있을 때에도 삼가라. 혼자 있을 때의 나,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율곡은 근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경계하고 삼가며 불경한 생각을 버리고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죠. 꾸준히 나아가면 반드시 성취하며 성공이나 성과물에 연연하지 않고 성실하게 행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근독의 효과는 극기복내, 즉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율곡은 혼자의 시간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바르게, 누가 보지 않아도 흐트러지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게, 손은 공손히, 시선은 단정히, 말은 적게, 목소리는 조용히, 머리는 곧게, 기운은 엄숙하게,
서 있을 때는 덕스럽게, 안색은 장중하고 씩씩하게, 앉아 있을 때는 다소곳하게, 편안하고 말할 때는 얼굴빛이 온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예의범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사특한 마음이 없고 항상 공경하면 잘못이 없으며 잘못은 공경하지 않고 바른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곡은 리더로서 근독의 본보기가 되라고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조금만 심심해도 스마트폰을 꺼내고 텔레비전을 켜고 무언가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율곡이 말하는 근독은 그런 외적 자극 없이도 온전히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나이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배우자나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어들죠. 이런 상황을 외로움으로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나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율곡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안팎이 같고 은밀한 곳에서도 드러난 곳에서와 같이 하며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러 사람이 있을 때와 같이 하여 이 마음을 맑은 하늘의 밝은 태양처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무사와 무불경,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와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이 두 구절은 일생 동안 쓰더라도 다하지 못할 것이니 벽에 걸어 두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다듬는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을 갖춘 어른이 아닐까요?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 그 책이 당신이 된다. 배움은 늦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율곡은 평생 공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성악집료에서 배우고 또 배우라고 강조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배움에 임해야 한다고 했죠. 그는 독서의 법도로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박학, 널리 배우기. 신문, 깊이 묻기. 신사, 신중히 생각하기. 명변, 명확히 분별하기. 독행, 독실히 행하기입니다.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공부한 것은 익숙해지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독서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점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죠. 성악집요에서 밝힌 올바른 독서와 궁리의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의문을 갖고 읽기, 일정한 과정과 법칙에 따르기, 단 한 구절을 읽더라도 어디에 적용할지 관찰하고 헤아리기입니다. 배움은 결코 젊은 사람만의 몫이 아닙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새로 알게 되는 기쁨. 그것이 삶을 더욱 단단하게 해줍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더 깊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성과나 성취에 급급해서 놓쳤던 것들, 삶의 진짜 의미나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 같은 것들 말이죠. 율곡은 널리 읽고 깊게 토론하라고도 했습니다. 독서 외의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엄격한 스승과 좋은 벗을 만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인재 양성은 조직의 미래를 보장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도 했습니다. 학문하는 자는 한결같이 도를 향해야 하며 외물에 지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한 외물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유의나 가물을 보면 피하거나 용모를 바로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나를 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일이 생기면 이치에 맞게 처리하고 글을 읽을 때는 정성을 다해 이치를 따져야 합니다. 평생 해야 할 일, 3가지는 경에 거하여 그 근본을 세우며
이치를 궁구하여 선을 밝히며 힘써 행하여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온라인으로도 훌륭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지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를 배우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율곡이 평생 강조했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짜 배움입니다. 매일 자주 스스로를 점검하여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힘써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율곡이 말하는 평생 공부의 정신입니다. 학문은 일상생활 속에 있으니 평소에 공손하게 거하고 공경스럽게 일을 처리하며 충으로 남을 대하는 것이 학문이며 글을 읽는 것은 이러한 이치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정자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고요한 가운데 복잡한 생각이 없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이것이 경으로 마음을 곧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더 깊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정보나 기술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곡의 가르침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배운 것이 내일의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또 다른 배움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율곡이 꿈꾸었던 평생 공부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당신과 함께 걸은 산책길에 5가지 단어를 남깁니다. 입지, 실천, 절제, 근독, 공부. 율곡 이이 선생이 49년의 짧은 생애 동안 몸소 보여준 삶의 자세입니다. 입지. 큰 뜻을 품되 그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가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실천.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삶을 살아가세요. 우리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언행일치를 통해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절제. 마음을 다스리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힘을 기르세요. 산만한 세상일수록 더욱 필요한 능력입니다. 주일무적,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근독.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진짜 나를 만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떳떳한 삶을 살아가세요. 공부.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율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의를 저지르고 천하를 얻는다 해도 그것을 하지 않겠다. 이 말에는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외적인 성취나 이익보다 내면의 바름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말이죠.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가치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경으로 마음을 곧게 하고 의로써 밖을 반듯하게 하라. 이것이 율곡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행동도 바르게 되고 행동이 바르면 삶이 바르게 됩니다. 안팎이 일치하는 삶, 표리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이 5가지로 하루하루 다시 빚을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율곡이 말했듯이 매일의 작은 실천이 천리를 가는 길이니까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인격을 만들고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어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나 타인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개선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시련은 성장의 자양분이니까요. 겸손함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늘 부족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시간은 공평하지만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일상의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꿉니다.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부유함이며 욕심을 내려놓을 때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유연함에서 오며 때로는 물러서고 굽힐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며 고난을 통해 성장합니다. 삶의 균형이 행복의 비결이며 일과 휴식, 배움과 실천, 말과 침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중용의 미덕을 알아야 하며 균형 잡힌 시각이 올바른 판단을 만듭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만남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도 노을빛 산책과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곡 이이 선생의 지혜로 시작한 오늘 하루가 당신에게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한 명의 율곡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성인이 아니더라도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요?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율곡이 강조했던 것처럼 지혜는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니까요. 특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입지든, 치연이든, 정심이든, 근독이든, 공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곡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일지도 모르니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산책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산책에서는 또 다른 지혜로운 선연과 함께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보내세요. 율곡의 말처럼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은 천리를 가며 진정성 있는 태도야말로 인간관계의 근본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해보세요. 다음 산책에서 다시 뵙겠습니다.